제26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음악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20세기 음악 첫 시간에 20세기 음악 이렇게 부르는 거는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너무나 다양한 경향들이 여러 갈래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20세기 음악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음악을 살펴볼 때 경향에 따라서가 아니고 이렇게 시대별로 나눠서 봤어요. 24장과 25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그러니까 1945년 이전의 음악 중 서로 다른 음악, 무조성과 음열기법, 한편으로는 새로운 양식의 조성음악, 그래서 민족주의적 경향과 신고전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26, 27장은 2차 대전 이후의 음악인데 1970년까지 26장, 27장은 1970년 이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유럽 전체가 정신이 없었죠. 이 전쟁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음악을 실험하고 그럴 경황이 없었어요. 그런데 194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새로운 음악에 대한 실험적 경향이 마구 쏟아져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1970년까지 너무나 다양한 경향이 공존하는데 교재에서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세 가지로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첫째로 음열과 총열음악. 음열은 우리가 알겠는데 총열은 뭐냐? 말 그대로 총, 토털, 시리얼리즘이에요. 모든 요소에 음열을 적용시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메스양, 블레드, 슈토카우저 이런 작곡자들이 소속되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음향에 대한, 울림에 대한 실험. 그래서 뮤직 콘크리트, 구체음악, 그다음에 전자음악, 그리고 음색 작곡 이러한 요 안에도 또 새로운 조금씩 다른 경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방가르드, 그러니까 전위 음악이라는 말인데 맨 첫 번째 열이라는 전위 음악인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그 안에 트랜스 뮤직, 오연성 음악, 알레아, 주사위 음악, 세 번째로는 또 미니멀리즘 이렇게 또 경향이 나타나요. 그냥 아방가르드라고 이렇게 했네요. 비교적 이제 각자 다른 경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혼동될 수도 있는데 각 경향이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대표적 작곡자들이 누가 있나, 그 다음에 어떻게 들리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음열 혹은 총열 음악. 음열은 시리얼 뮤직이었죠.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을 말했죠. 옥타브의 12개 우리가 음열을 로우, 톤 로우의 순서를 매겨서 순서대로 음을 배열한 그 수열을, 음열을 재료로 삼은 것이었죠. 그러면 총열은 무엇이냐? 음열의 개념을 모든 매개 변수, 이게 수학적인 용어인데 리듬, 강약, 아티큘레이션 등등에 적용한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작곡가들이 독일의 작은 도시 다름슈타트에 모여서 새로운 음악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이 학예 강좌에서 매우 유명해요. 베베른을 새로운 음악을 포편으로 삼았다 그랬죠. 근데 바로 여기에서 총열 음악이 탄생합니다. 1950년 이 다름슈타트에서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이 4개의 리듬 연습의 4곡 중 제2번 음가와 강세를 위한 모드라는 곡을 발표해요. 음가는 이제
리듬을 이야기하겠고 강세는 다이나믹이겠죠. 그래서 이 곡이 최초의 총열 음악 토털 시리얼리즘의 최초의 곡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음열을 로우가 아니고 음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모드라고 했네요. 297페이지에 거기 이제 악보가 나오죠. 보기 26의 1. 그걸 보니까 음의 순서에 여태까지 이제 음열인데 뭐 E 플랫, D, A 이렇게 음의 순서의 번호를 매기는 거는 익숙한데 여기에 더해서 어택 이란 말 썼는데 어택은 물론 아티큘레이션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보니까 페르마타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티큘레이션, 뭐 터치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다이나믹 PPPP에서 뭐 FFF까지 이제 다양한 거 다 번호를 매겼어요. 리듬을 보니까 심지어 음역으로 나눴어요. 고음역, 중음역, 저음역별로 서로 달라요. 다른 리듬 형태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막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고음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32분 음표가 1, 2는 32분표 2개, 3은 3개, 4개, 5개.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하나씩 더해가는 음열이에요. 더해가는 순서예요. 그런데 뭐 중음역은 16분 음표를 단위로, 저음역은 8분 음표 단위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해가는 순서로 번호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리듬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이제 음가 얘기했잖아요. 서양 음악에서는 이제 4분 음표 그러면은 5음표를 4수로 나눈다. 그리고 8분 음표는 또 4 곱하기 2에서 4분 음표를 2로 나눈다.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었죠. 또 8분 음표 2로 나누면 16분 음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더해가는 방식이잖아요. 하나씩. 이거는 이제 인도의 리듬 체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메스양의 독특한 리듬 체계예요. 어쨌든 이렇게 모든 요소들을 리듬, 강세, 그리고 어택, 번호를 정해갖고 표를 만들어서 순서에 따라 작곡을 했어요. 매우 수학적인 체계이죠. 그런데 첫 부분에서만 순서로 나타나고 뒤 부분에서는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여기서 이제 조금 들어보죠.
네, 작곡은 엄청나게 이제 공들여서 했죠. 번호를 매기고 표를 만들고. 근데 결과적으로 들어보면 뭐 고양이가 피아노 위에 올라가서 치는 것 같은, 어, 뭐 즉흥적으로 아무 음이나 치는 것 같은 이런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낳고 있죠. 사실 이 악보를 보면은 이제 너무 복잡해요. 이거를 어떻게 치나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지금 동영상도 그렇고 실제로 연주를 연습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음악을 주로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연주자들도 있어요. 어, 메시앙도 쇤베르크처럼 개인 지도를 통해서 이제 피에르 블레즈, 프랑스 출신, 칼하인스 슈토카우젠, 독일 출신 이 두 사람의 작곡자를 제자로 배출했어요. 이 사람의 이 사람들의 총열 음악을 보면은 어, 아주 극단적이에요. 블레이즈의 경우에는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구조 300페이지에 나와 있죠. 거기에 뭐 표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학적인 12개의 순열, 12개의 음을 순열 개념으로 작곡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본 음열에서 48개의 시리즈를 얻어서 그 표와 같이 배치하고 역행전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대각선으로 가는 대각선열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수학적이고 마치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점만 찍는 것 같은. 실제로 이 사람은 그 블레스는 파리 음악원에 다니기 전에 이공계 학교를 다녔다 그러는데 감정 표현이 배제되고 엄격한 이성에 의해서 작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 슈토카우젠 또 그룹 사이의 템포까지도 거기에 적용했다고 그래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나치게 수학적이고 이성적인 그 작곡 방법. 어, 이런 음악은 우리가 듣기에는 생소하지만 당시에는 작곡가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방법. 청률 음악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새로운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1970년대까지 서양 음악을 지배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청렬 음악은 음악 감상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해요. 실제로 그렇죠. 사실 이 청렬 음악을 주도했던 세 사람 우연히 모여 있는데 이 메시 양은 나중에 종교적인 내용 그리고 음향 위주의 음악으로 변했고요. 블레즈는 알레아 즉흥적인 방식, 공간적 음향 그리고 슈토카우젠은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전자음악, 컴퓨터 음악 쪽으로 변화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총열 음악이 이 전후에 새로운 흐름을 주도했던 것은 사실이에요.